비행기 모드. 비행기 모드 하면은 전화 안 오잖아. 어? 비행기 모드 하면 아예 모든 전파가 다 안 들어와. 저 핸드폰에. 그래서 우리 쓸 때도 데이터도 안 되고. 비행기 모드 하면. 그래서 그 비행기 타면 비행기 모드 하라는 거잖아. 그 전파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비행기를 막 현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0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줄게. 왜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을 하는지. 항등식이라고 하면 응. 그러니까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요 방법이야. 근데 이걸 맨날 할 생각을 하면 와 이거 못하지. 그지? 한 문제 푸는데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일단 자 방금 누가 왔는데? 아닌가? 방금 누가 들어오는 걸 들었는데. 자, 문 좀 열어놔. x는 1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여기도 1을 대입,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다 다 1만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 대입하면 2 빼기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3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x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지. 그러면 여기 싹 다 0 되지. 맞냐? a가 아예 사라져.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3이 되고 1이고 b니까 3b 이렇게 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지. 그럼 이거 사라지지. 그래서 이게 끝인 거야. x에다 1 대입하면. 그지? 이게 끝이야. 이해되냐? 그래서 b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또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 그러면 여기는 요거 때문에 0 되지. 맞냐? 그럼 요 라인 다 사라지고 요 앞에 거 여기 다 사라져.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사라져. 맞냐? 그 다음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맞다, 여기부터 대입해야지. 그럼 2 대입하면 여기 써줄게. 2 대입하면 2는 4에 8 플러스 6 빼기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C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가라, 여기까지 왔어? 괜찮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몰라? 여기 있는 요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대입하고 있는 거야. 바로 멍 때리면 안 돼. 알겠지? 딴 거 보지 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뭐가 돼? 4가 되지.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거기에다 2를 곱하면 8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6. 여기다 이건 마이너스 2 그냥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에다가 또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또 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요식. 그래서 계산하면 14니까 12는 6C. 그래서 C는 2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0 대입해보자. 0, 0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에다 0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다 0 대입하면 2. 그래서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 대입하면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 0 되지, 그지? 이거 다 사라져.
그래, 여기도 0 대입하면 여기 다 사라지지. 그지? 그래서 이게 끝.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요렇게 풀어도 되지만 얼마나 간단하냐. 이거를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를 개수 비교라고 하고 이렇게 푸는 거를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면 되는데 당연히 수치 대입법이 훨씬 편해. 됐냐? 이게 항등식 푸는 방법이었어, 지금까지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너희들이 잘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수치 대입으로 풀 거야. 근데 수치 대입으로 풀려면 자, 전제 조건이 있어. 요렇게 대입하기 편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문제가 딱 보면은 아, 수치 대입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알겠지? 근데 수치 대입을 하기 좋게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개고생을 하게 되는 거야. 네, 진짜 모르겠으면 진짜 모르겠으면 이렇게 풀어야지. 수치 대입을 못하는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야.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 0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fx는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 그러니까 여기가 0으로 되는,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없잖아 지금. 야, 뭘 대입하면 여기가 0 되겠냐? 다음 시간에 배우는 i를 대입하면 0이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0으로 만드는 x 값이 없어.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치 대입을 못해. 그래서 다 풀어야 돼. 여기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고 당연히 그냥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fx라고 써놓은 거야. 됐냐? 이게 항등식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너희들이 첫 번째 관문이야, 관문. 아, 내가 수포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 첫 번째 관문이야. 요 라인이 보통 고등학교 딱 가잖아? 그러면 딱 한 달 안 돼서 이제 이걸 배우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가 딱 나온단 말이야? 그 나머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슬슬 주위에서 하나, 둘씩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나머지 정리 단원이 딱 끝나고 나잖아? 그럼 3분의 1은 수학 안 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안 해. 나머지 정리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되게 간단한, 일단 정리 자체는 되게 간단해. 이름이 나머지 정리지. 나머지 정리라는 건 나머지에 관련된 뭐겠지, 그지? 어떤 fx가 이렇게 있는데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은 gx가 나올 거고, 몫은 어떤,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gx라고 쓸게. gx가 나올 거고, 여기에 이런 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방금 전에 봤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건 항등식이야. 당연히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수치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해돼? 그래서 f의 알파는 하면 여기는 0대, 그지? r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다 라는 거를 구하기 위한 게 나머지 정리야. 그리고 그 밑에 인수 정리는 얘가 없어가지고 그냥 F알파는 넣으면 0 된다. 이게 인수 정리고. 자, 나머지 정리 실제로 보여줄게. 니네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뭔 말하는 거야 싶을 건데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해. 나머지를 구하시오. 저 나머지를 구하시오. 너희들 나머지 정리 안 배워도 너희들 저거 나머지 구할 수 있어. 뭐 하면 되겠어? 그냥 나누기 하면 되지. 그지? 그냥 나누기 하면 돼. 그냥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 그냥 나눗셈 하면 돼. 너희들 이거 다 할 줄 알지?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 식 나누기는 안 쓴다고 했잖아. 그지? 식과 식을 나누는 건 문제 풀 때는 거의 안 써.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오씨.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나머지 정리부터는 검산식 쓸 줄 모르면 이제 문제 못 푼다. 검산식을 어떻게 썼었냐?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2로 나누었을 때 여기엔 들어가는 건 뭐야? 몫이 들어가겠지, 그지? 몫을 우리는 qx라고 쓴다. 필요 없기 때문에 qx라고 쓰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x에 관한 식이 여기 들어갈 거야 라는 뜻이야. 근데 굳이 문제 푸는 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qx라고 그냥 적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시오야. 맞지? 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야. 1차로 나누었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된다고? 상수가 돼야 되겠지. 그지? 차수가 한 단계 낮아져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나머지를 우리는 상수로 쓰면 되는데 모르니까 미지수로 써야 될 거 아니야. 나머지는 보통 미지수를 R로 잡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입장벽이 좀 있어. 계속 미지수들이 계속 나올 거야. 쓰지도 않는 미지수들. 우리가 지금까지 안 썼던 미지수들이 계속 나와. 식 사이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오, 니네들 얼굴 유튜브 박제다. 찍고 있잖아. 심지어 대빵만하게 나왔겠는데? 저 스플레 그거 로그인이 안 돼. 전화번호 너 저기 로그인 어떻게 했어 맨날 그러면? 어? 제 뒷번호. 뒷번호로 했어? 어? 근데 왜 안 되지? 자, 다시 검산식 쓰는 거야.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미안, 다시 할게.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이거는 몫이고 얘는 나머지야. 당연히 1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쓰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됐냐? 그럼 이건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지. x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지금. 요 x를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항등식이야. 그 항등식 푸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 자, 근데 개수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요 식이 뭔지를 몰라. 그럼 못 풀겠지. 여기를 전개를 못 하겠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만 있어? 수치 대입. 맞냐? 그럼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야 될 거야. 그지? 요 식을
성립하는 x를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뭐겠어? 2겠지. 뭐라고? 여기가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을 집어넣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2 대입하면 2는 4에 16 더하기 4 더하기 1은 2 대입했으니까 여기 싹 0이 돼. 그래서 qx가 필요 없었던 거야. 어차피 0 될 놈이니까. 그래서 여기 싹 0 되지. 그리고 r 이렇게 남지. 그래서 계산하면 21은 r이다. 이렇게 r 값이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21.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항등식으로 바꿔주는 거, 검산식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첫 번째야. 이거 쓸 줄 모르면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는 수학 못해. 얘기했지? 그래서 약간 요 파트가 일단 식을 길게 써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수학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여기에서 수포자 양성하는 그 파트가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 나올 때 이게 첫 번째 수포자를 양성을 하지.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거기 어디야? 그 활용 파트 1학년 때 활용 나오지. 그래 거기서 보통 안 하지. 활용을 그냥 안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엔 중3까지 잘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것만 잘 넘기면 애들이 다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가 보통 수1 아니지, 너희는 대수네. 대수 들어가면 난이도가 확 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통 다들 아씨 내 길이 아닌갑다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부터 대학을 이제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을 찾기 시작해. 근데 수학을 안 보는 대학들은 전부 막 이상한 시골에 짝 박혀 있고 막 저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오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있고 막 그런 대학들 있지. 나 거기밖에 몰라가지고. 컴퓨터 시험 치고 많이 보는데. 근데 거기 되게 좋아 보이지 않냐? 항상 좋아. 오르막 진짜 죽여버린다. 그게 오르막이야? 오르막 진짜 뛰어나죠. 자,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fx라고 만약에 쓴다면, fx라는 게 무슨 말이야? x에 관한 어떤 식이란 말이야. 이거 함수 아니다. 그래서 보통 px라고 쓰는데, 근데 px가 손이 안 익잖아, 잘. 그래서 보통 fx라고 쓰는 거야, 이거를. x에 관한 어떤 식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fx라는 거는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여기다 곱해질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qx라고 쓴다고 했어. 그리고 나머지를 r이라고 잡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f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r이 나온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야. 그러니까 얘를 써먹을 거면 이거를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가 항등식. 알겠지? 이거를 우리 검산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근데 진짜 실제로 저게 이름이 검산식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항등식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맨날 검산식이라고 불러. 됐지? 그러니까 저 문제를 풀 때 나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돼. 그래야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에 5번 봐봐. 인수라는 말이 나와. 도나 인수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 인수. 인수분해 할 때 들어봤지? 인수분해가 뭐였지? 약수 같은 말인데, 어떤 식이 있으면 어떤 fx가 있었는데 이거를 x-알파, x-베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임수분해잖아, 그지? 맞냐?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베타다 라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게 1차 방정식을 푸세요 라는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어, 그지? 맞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게 인수들의 곱으로 식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거든. 인수분해가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무조건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이 되면. 맞냐? 이거를 따로 다시 쓰면 f의 알파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이야? fx라고 했지, 이게. 그러니까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었다라는 뜻이야.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물어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요 표현 앞으로 계속 쓸 거다.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가 자꾸 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되게 힘들어할 거거든. 자, 어쨌든 여기가 f알파는 0이다. 이게 인수정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f알파는 0이다 라는 식이 있으면 x-알파를 요 시간에는 요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예정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시 f알파가 0이면 우리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우린 요 문제를 푸는 거야. 봐봐.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래. 근데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가진대. 라는 말은 무슨 말? 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뒤에가 뭔진 모르겠지만 요래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요래 안 쓰고 뒤에 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거니까 그냥 qx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qx 어디다 쓰는지 알겠어? 이렇게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자, 이거 항등식이지? 자, x에다 뭐 넣고 싶어져?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검산식을 제대로 적어 놓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문제에서 가르쳐줘.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잠깐만 초록색으로 바꿔볼까? 왜? 근데 손 더러워지지 말라고 케이스를 쓰는데 손은 맨날 더러워져. 솔직히 이 케이스 왜 쓰는지 모르겠어, 나. 맨날 손으로 쥐고 막. 자, 그래서 x에다가 잘 보이냐? 도훈이 잘 보여? 네가 제일 뭔데?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8은 이거를 우리는 표현을 할 때 f의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라는 표현이 f의 마이너스 2야. f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싸그리 몽땅 다 뭐야? 빵.
그래서 4a는 계산하면 16, a는 4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막상 적어놓고 보면 문제 푸는 건 쉬워. 근데 이거 적기가 힘들어, 다들. 오케이? 세제곱이요? 응. 세제곱.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됐냐? 요게 가장 간단한 그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 쓰는 부분이었어. 됐지? 막상 문제 풀어보면 안 풀릴 거야. 집에 가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같이 연습을 좀 하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뭐냐면 그냥 나누기 하는 법이거든. 나누기 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누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뭐가 나올 거고 나머지 뭐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안 쓴다고 했지, 이 나눗셈은. 그리고 자, 조립제법 요 부분은 있잖아, 항상 x-알파 꼴로 나눌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애들이랑 일본 애들밖에 안 쓰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여담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애가 그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있잖아, 그 수학 올림피아드, 거기 나가가지고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푼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조립제법을 썼거든. 근데 그거를 외국 심사위원들이 얘네 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점수를 깎였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나중에 뭐 일본 어떤 교수가 와가지고 이거 조립제법이라는 거야 라고 해명을 해줘가지고 다시 점수가 올라갔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거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눗셈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개수를 먼저 쭉 적는다. 이거는 그냥 하는 법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묻지 마. 하는 법이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지금 x-1로 나누잖아, 그지? 그럼 우리 x에다 뭐 대입할 예정이야? 1 대입할 예정이지, 그지? 맞냐? 그거를 여기다가 쓰는 거야,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는 얘는 그냥 내려와. 내려올 때 항상 더해서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3이라고 내려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1로 올리는 거야. 1이랑 3이랑 곱하면 3. 그 다음에 요거 내려올 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 더해서 내려오라고 했지? 더하면 1. 또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와. 끝났지? 그럼 이게 끝인 거야. 그러면 요 자리가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고, 요 자리는 여기서부터 상수항 1차, 2차 이렇게 돼서, 자, 그러므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고 나머지는 2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조립제법 하는 법이야. 자, 적어줄까? 이런 식으로. 이게 조립제법 하는 법.
저기 어차피 찍어. 포커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됐지? 자, 좀만 쉬었다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5분만) 휴식. 자, 볼게. 자, 요런 식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거시기.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인 거야. 3번이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거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1이다 라고 잡는다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3x 그거부터 먼저 하자. 요거부터 먼저 하자. 항등식 푸는 법부터 먼저 하자. 아까 서연이랑 채연이랑 안 봐가지고. 자, 항등식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자. 자, 쟤는 항등식이야, 그지? 그러면 저 항등식을, 야, 똑바로 앉아. 항등식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 다 풀어서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법을 개수 비교라고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식에 x세제곱의 개수, x세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 다음 x제곱의 개수, 여기서의 x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다. 여기서의 x의 개수, 여기서의 x의 개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푸는 게 개수 비교였고, 근데 그게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수치 대입이라는 걸 한다고. 그러니까 수치 대입이랑 간단하게 그냥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건데, 아무거나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대입해도 물론 상관없어. 풀리긴 풀린다. 근데 좀 더 편하게 x에다가, 자, 여기를 보면 뭘 대입할지가 나온다고 했지. 자, x-1을 봐봐. 뭘 대입해야 되겠어? 1을 대입하면 되겠지. 0으로 만드는 x값. 알겠지? 또 옆에 거를 보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c는 뭐냐? 그냥 바로 알 수 있지. c는 뭐겠어? 그냥 1이지. 왜냐하면 x랑 곱한 게 x세제곱이잖아. 근데 개수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c는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미. 자, 그러면 x에다 1 대입해보자. 1 더하기 a 더하기 7 더하기 b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 이런 식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마이너스 21 더하기 b는 0이다. 그래서 9a 더하기 b는 48이다.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오면서 우리는 a,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개수 비교였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3번. 일단 먼저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검산식으로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지? 자,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는 R1. 그래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은
R1이라는 식 하나 잡아 놓을 수 있고. 근데 이거 맨날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x 플러스 2가 나오면 아 f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대. 그럼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되겠어? f2를 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거 안 쓰고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f2는 자 얼마냐? 2는 4에 12 더하기 2k 마이너스 4는 R2다. 그래서 R2는 2k 플러스 8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개 곱하래. R1 곱하기 R2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8에 2k 플러스 8을 하면 2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요 두 개. 또 요렇게 풀면 안 돼. 뭐, 딱 보면 뭐냐? 안 보여? 합차. 합차가 보여야 돼. 8 마이너스 2k. 자,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면 뭐야 이거? a 빼기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 이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어. 맞지? 됐냐? 그래서 64 마이너스 4k 제곱은 28이다. 그래서 이제 4k 제곱은 넘기면 36 k 제곱은 9. 그러므로 k는 뿔마 3인데 양수 k를 구하시오니까 k는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일부러 끝까지 풀었다 이거는. 참고로 이런 문제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쉬워서. 오천고는 이 정도 문제 안 나와. 좀 더 어렵게 나온다. 나머지 정리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보통 많이 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법이야. x 플러스 2로 나누었으니까 f 마이너스 2를 구하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으니까 f2를 구하고. 오케이? 자, 이해 안 되는 거. 됐냐? 아, 됐어, 안 됐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다 찍잖아, 지금. 자, 넘어갔대. 이해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얘기해. 안 그럼 집에 가서 진짜 한 문제도 못 풀어, 이제부턴. 그러니까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사실상 중학교 3학년 문제들이라서 곱셈 공식만 좀 더 외우면 되는 거라서. 곱셈 공식은 다 외웠나? 석호야,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 3a 하면서 이거. 오, 훌륭한 학생인데. 선영아, 너 표정에 나 안 외웠어요 라고 적혀 있는데. 석호야, 그 책 샀어? 아니 안 샀어요. 앞으로도 안 살 예정이지? 살 거예요. 알았어. 주말이 지났는데 왜 앞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요거 푸는 걸로 끝낸다면 한
딱 한 2, 3주 본다. 2, 3주 딱 지나면 하나도 모른다. 알겠지? 그러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못 따라온다. 5천고 수업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만약에 10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한두 개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8개의 더 높은 레벨을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한두 개는 돼 있어야 돼. 그래야 3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두 개부터 다 설명을 다시는 못해. 알겠지? 5천고반은 그렇게 될 거야. 뭐 우리가 반을 2개로 나눌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반을 2개로 나눌 거니까 뭐 이쪽 반에 속하든 저쪽 반에 속하든 그거는 나중에 한번 2차 함수랑 이런 거 시험 봐가지고 선택할 거거든. 근데 5천고 애들은 5천고 반으로 밖에 갈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내 지금 생각으로는 저기 평준화 고1반을 그 8시 때로 아마 할 거거든. 그러니까 8시 때는 5천고 애들은 못 와. 얘네는 야자가 있기 때문에. 5천고는 야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일반고반 그 뭐지? 그래서 진짜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골치 아프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를 가진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지? 인수를 가진다.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거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게 무슨 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의 뭐시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인수를 가진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를 qx라고 쓴다고 했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아니면 얘를 이제는 쓰기 귀찮으니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놓는 거지. 이거를 fx라고 잡는다면 x-3이랑 x-3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건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그래 f3은 0이다 이렇게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f4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거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알겠지? 문제에서 그러면 저 AB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3 대입한 거 0, 4 대입한 거 0 해가지고 AB로 뭐야 그거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풀면 되겠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될 거고. 자, 이제 인수분해로 넘어갈게. 자, 인수분해는 이미 다 배웠어. 어디서? 곱셈공식 할 때. 그러니까 곱셈공식이 다 외워져 있어야 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외워. 안 외운 사람들은 빨리 외워야 된다. 가은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빨리 외워. 알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구구단 나오듯이 나와야 돼. 2, 4는 8 바로 나오잖아. 그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에 AB 더하기 B, C 더하기 CA. 맞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하면 너희는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장 오면 저기 서서 해. 됐냐? 자, 인수분해는 뭐 곱셈공식 거꾸로니까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요거 9번만 조심하라고 했다. 9번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이게 되는데 뭐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 경우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 이렇게 되고 a 이꼴 b 이꼴 c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설명 다 했다. 그지?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10번은 공식 몰라도 풀려. 인수분해 하게. 뭐야? 인수분해 공식 못 외워도 풀리니까 굳이 안 외워도 될 거야. 뭐지? 아이고. 뒤에가 반으로 쪼개졌는데? 뭐지? 내 파란색이 어디 갔지? 야, 혹시 이거 자기 놓고 간 사람 없어? 자,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는 너희들 이미 다 했어. 중학교 3학년 때 한 5개짜리 인수분해까지 다, 가을이 안 했구나. 가을이 안 했고. 도훈이 너 했니? 한 5개짜리 인수분해? 석고 너 했어? 한 5개짜리 인수분해. 맞다. 내가 저번에 물어봤지. 자, 이거는 실제로 한번 보면서 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푸는 인수분해가 있고, 두 번째는 내림차순 정리를 이용한 한 5개 이상의 인수분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있어. 근데 너희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곱셈 공식을 외웠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거고, 그것만 이제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 이용은 이미 다 배운 거고, 인수정리 이용은 안 했어. 이제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인수정리를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조립제법을 배운 거야. 나중에 조립제법도 할 거거든. 자, 볼게. 인수분해. 자, 일단 요거 빼고 요거 빼고 1번, 3번은 중3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지금 내 머릿속에 저거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이 안 나면 반성하자. 자, a-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자, 저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지? 만약에 a-b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야. 뭐야? 자, 이거 인수분해 뭐야 이거? 공식 뭐야? 합차지? 그지? 합차. 그래서 t-c, t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였어.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을 먼저 할게. 자, 이것도 뭐야? 합차지? 근데 4제곱이니까 이거는 제곱이지,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요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지. 그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밑에다가 인수분해 공식을 적어줄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잠깐만, 이게 곱셈 공식에 있었던가? 아, 있었다.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야 된다. 물론 곱셈 공식을 외우든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든 뭐 상관없어.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공식이고, 그지? 이렇게 바라보면 곱셈 공식이고, 그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못 외우면 이제 못 푸는 거야. 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자, 그래서 64라는 거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x 더하기 4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게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요 공식이 있는지 지금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8b의 세제곱은, 자, 이거 똑같지? 요 문제랑. 이거 뭐야? 지금 a 더하기 b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다시 쓰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냐? 그러면 t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앞에 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지. 이건 인수분해 공식 이용한 거. 요거 부호가 얘 마이너스일 땐 요거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시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b에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에 a 플러스 b 플러스 4b 제곱. 그래서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4b 제곱. 그래서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날리고 5b제곱이니까 플러스 3b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나? 이게 이렇게 된다고? 됐냐? 나 계산 틀린 거 없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얘는 x세제곱 더하기 27y 세제곱이니까 얘는 3y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z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뭐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그 공식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공식을 적어주는 게 낫겠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9y제곱 밑에를 보면서 해. 공식을 밑에다 적어 놓고 플러스 4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요거 두 개 마이너스 3xy 그 다음 마이너스 bc 요거 두 개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네. 플러스 6yg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 요거 두 개
플러스 2zx. xz로 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길지? 답은 5번이 되겠네. 5번 빼고는 다 틀렸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완전 쎄하다. 지금 여름방학, 그러니까 선행을 고등학교 1학년 걸 먼저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있어. 그러니까 니들이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하면 갑자기 이런 애들을 맞닥뜨릴 예정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됐냐? 자, 그 다음에 뭐 요런 인수분해는 니들이 하고 이제는 7번 별표 쳐놔. 이거 하는 법 모르면 이거는 못 푸는 문제거든. 이거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x제곱을 우리가 중학교 때 문제를 요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x제곱을 t라고 놓으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는 무조건 아마 얘가 2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되게 심화된 문제집들 막 1품 이상에 있는 뭐 블랙라벨 이런 데가 보통 나오고, 보통 너희가 푸는 센 정도에는 이게 다 2로 나와.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치환은 망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잘 봐. x4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그 마이너스 3x는 여기다 적어놓을게.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완전 제곱식.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x 제곱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혹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x 제곱이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x 제곱이 돼. 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진행할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돼야지 또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얘는 여기가 5니까 제곱식이 안 되잖아. 근데 얘 봐봐.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 되지. 여기서 이제 또 합차가 되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 x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저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이거 둘 다 적어놔라. 둘 다. 이것만 적지 마. 이거 둘 다 적어놔. 일부러 둘 다 적어 놓은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교과서 예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 예제가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거야. 자, 쓰면서 그냥 뺏겨 쓰지 말고 생각하면서 왜 그 다음이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물어봐 계속. 와, 서연이 니네 언니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었던 거야. 됐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문제가 단독으로 내신 문제에 나온다면 요거 되게 잘 나와. 얘는 너희도 알다시피 봐봐, 너희가 처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지? 그 다음 치환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풀어본 애들은 절대 못 푸는 문제야. 이거를 항 3개짜리가 안 풀린다고 해서 이거를 항을 늘려가지고 푸는 거잖아, 지금, 그지? 얘는 이거 사실 너희들이 이런 문제 풀어봤어. 중학교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항 4개짜리 문제 풀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y제곱, 요거 항 4개짜리 문제잖아, 그지? 이거 다 풀 줄 알잖아. 요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3 플러스 1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 기억나냐? 3 플러스 1 문제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 3 플러스 1 문제 다 풀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항 3개짜리였는데 내가 항 4개로 바꿔가지고 3 플러스 1 문제로 만든 거야.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아. 항 3개짜리를 항 4개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3 플러스 1로 문제를 푼다? 그냥 풀기도 빡센데? 맞지? 그러니까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야. 나중에 본 수업할 때는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면 뭐 익숙해지겠지. 됐냐?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많지? 길지? 자, 가을아, 넌 잘 들어라. 너는 안 한 거야. 일단 첫 번째, 요렇게 항이 엄청 많은 애들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한다고? 요 식을 정리를 먼저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로 하는데 주요 문자를 일단 정해야 된다고 했어, 그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정한다고? X, Y, Z 이렇게 3개가 있단 말이야. 어떤 기준으로 주요 문자를 정해? 차수가, 쟤는 예전에도 그렇더만. 또 예전에도 높은 문자라고 얘기했는데. 차수가 낮은 문자. 차수가 낮은 문자가 기준이 돼야 돼. 물론 높은 문자를 해도 다 풀리긴 풀려. 근데 더 복잡하게 풀려. 차수가 낮은 문자. 그러면 X랑 Y랑 Z 중에서 뭐냐? Z지. 그지? 자, 지금부터 저거를 내림차순 정리. Z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 이거는 1단원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Z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Z로. 거기까지만 딱 해봐. Z로 내림차순 정리했으면
만약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람 마무리 해봐. 인수분해는 잘 못하는 건 없어. 그냥 잘하는 놈이랑 못하는 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지. 아, 두 개? 두 개는 좀 이상하네. 아, 오늘 날씨 좋네. 안에 있으면. 우리 세네로 인수분해 할 때 혹은 RPM으로 인수분해 할 때 열심히 한 사람은 요거 풀 수 있어야 된다. 답 나와야 된다. 가라 내림차순 정리했어? 자 볼게. 일단 Z로 내림차순 정리하니까 Z가 붙어있는 애가 얘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의 Z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다 잡아 넣어주면 돼. 맞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됐지?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어?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상수항 인수분해였다. 그러면 여기서의 상수항은 뭐지? 얘지. 그지?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자체도 항이 5개야. 이거 자체도 항이 5개야. 보통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거는 요거 자체는 보통 한 3개? 보통 3개를 넘어가진 않았거든. 여기가 3개 혹은 2개였어 그때는. 근데 지금 여기는 항이 5개나 안 되네. 자, 그러면 항 5개 이상을 여기를 인수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인수분해는 또 내림차순 정리를 또 해야 되겠지. 그지? 자, 다시 적어줄게. x-y 잠깐만. 아, 이거 이구나. 더하기 2의 z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의 자 마이너스 y제곱 쓸 때는 마이너스를 뽑아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이게 내림차순 정리지 지금. x로 가는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지금 여기는 차수가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니까 국룰에 따라서 x로 내림차순 정리한 거다. 그러면 이제 요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여기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x-y 더하기 2에 z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이고 y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요거 그냥 내리라고 했지 그대로.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앞에 부호 마이너스야.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부호가 서로 다를 예정이야. 그지? 요거 부호 서로 다를 예정인데 합쳐서 1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 하면 되겠다. 그러면 x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쏘리.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됐어. 한숨 쉬지 마. 자, 그러면 상수항 인수분해 다 했어. 그러면 다시 얘 밑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공통인수가 보이네. 요거랑 이게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y 더하기 2로 묶어내면 이 안으로 쏙 넣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마이너스 1로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상수항. 왜? 찍었는데 맞췄어요. 7번 찍었거든요. 맞췄어요. 저 찍히는 거 봐요. 빨리 적어두고 빨리 다시 해봐. 손으로 다시 해봐. 손으로.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넘어가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말 물어봐. 이거는 새로운 공식 필요 없죠. 공식 하나도 안 썼잖아. 그냥 3학년 때 풀던 어려운 인수분해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지. 근데 솔직히 나도 이렇게 많이 남을 줄 몰랐어. 보통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여기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보통 이게 딱 보이게 나오거든. 딱 보이게. 공통인수가 보이든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맞아. 얘는. 그다음에 왜 이걸 넣어놨지? 그냥 긴 거만 잡아 넣어놨더만 이렇게 돼버렸네. 긴 거 골라가지고 잡아 넣어놨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들어왔네. 됐냐? 집에 가서 잘 해봐. 손 안 보고 한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해봐라. 알겠지?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또 긴 거야. 자, 근데 이거는 내림차순 정리가 이미 되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결이 다른 문제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는 3차 여기에다 는형만 딱 붙여버리면 이거 뭐냐? 4차 방정식이지. 그지?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할 줄 모르면 이제부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계속 나올 건데 그걸 못하는 거야. 이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방금 전에 그 문제는 만약에 못하면 그냥 한 문제 틀리면 돼. 그냥 한 문제 틀리면 돼. 근데 얘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자, 얘는 아까 전 문제처럼 x랑 y랑 z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막 긴 거 이런 류가 아니라 그냥 x 하나만 가지고 긴 거야. 그냥 4차식이야. x에 관한 4차식.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찍어가지고 얘를 0으로 만드는 어떤 숫자 하나를 찍을 거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 얘가 0이 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을 집어넣었는데 0이 됐어. 아까 전에 배운 거. 그 말이 F1이 0이다 라는 뜻이지.
이건 뭐지? 이 말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쭉 다 0이 된다면, 요식 자체가 0이 된다면 f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말은 x-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는 x-1인데 뒤에는 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냐? 자, 그래서 찍을 거야. 자, 근데 찍을 건데 이거를, 이 세상에 있는 숫자를 다 넣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요 3과 앞에 있는 요 1을 1분의 3의 약수를 넣으면 돼. 이게 원칙이거든. 이게 원칙인데 필요 없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정도만 넣어보면 돼. 여기 안에서 보통은 다 나와. 근데 쌤이 그날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까지. 알겠지? 이걸 넣어보면 돼. 이거는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겠는데? 자, 1 한번 넣어보자. 1 넣으면, 자, F1은 1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2 빼기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날라가고 오케이. 0 나오지. 됐냐? 그러면 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요 식은 일단 x-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거야. 그리고 요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 요 뒤에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배웠던 조리제법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조리제법을 하는 거지. 1,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1 하면 1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0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얘가 0이 안 나오면 뭐 잘못한 거다. 자, 그래서 여기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왜 1분의 3이 약수? 왜냐고, 그거는 왜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마이너스 신경 안 써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저기에서의 약수라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의 약수, 자연수에서의 그 약수가 아니라 그냥 곱해서 1분의 3이 되는 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냥 저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뿔마 1, 뿔마 2, 뿔마 3 넣어보라고. 뿔마 이거 왜 생각났어요? 뭐라고? 뭔가 뿔마 이거 왜 생각났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걸 넣어보면 된다고. 모든 문제에.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라고 했잖아. 원칙은 이건데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이거 넣어보면 하나는 무조건 걸린다고. 됐지? 여기까지 됐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3차가 나왔지. 3차도 또 한 번 이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3차까지는 이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뭐 집어넣으면 0 돼? 이건 숫자가 너무 명확해가지고 딱 보면 보이지 않아? 안 보이나? 마이너스 1은 아니지.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하면 그거 되잖아. 뭐 집어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볼게. 마이너스 27.
이거 플러스 27.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시 조립제법. 우리 x에다 마이너스 3 넣었지.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3, 0, 0, 1, 마이너스 3, 0.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원래 해놨던 거고, 얘는 x 플러스 3에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너희가 배워야 되는 조립제법이야.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래서 너희는 뒤에다가 이거 는영 붙여가지고 이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뿔마 i라고 나중에 이제 3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거야.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질문해봐.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됐냐? 됐어? 그럼 왜 1분의 3이 없어요? 저게 원칙이라고 했잖아.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뭐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에다가 집어 넣어 볼 때 하는 거는 a분의 d의 약수다 라고 책에 아마 적혀져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이런 문제 있어. 여기 앞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일 앞에가 3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서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 이런 문제는 3분의 1 혹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 넣어봐야만 0이 돼.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원칙. 요 원칙. 원칙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요런 문제 나왔을 때 뿔마 1 집어 넣어보고 뿔마 2 집어 넣어보고 뿔마 3 집어 넣어봤는데 안 되면서 집어 던지는 거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막 계속 넣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요 x 최고차항의 개수가 3, 6 둘 중에 무조건 둘 중에 3, 6밖에 안 나와. 4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3, 6이 나올 거거든. 그럼 3, 6이 나오면 그때는 3이 나오면 3분의 1 집어 넣으면 되고 뿔마 3분의 1 막 6 나오면 뿔마 2분의 1, 뿔마 3분의 1, 뿔마 6분의 1 얘네들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근데 가끔 나와 가끔. 그래서 이 원칙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근데 사실 신경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집어넣어. 됐나? 여기까지. 인수분해는 아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집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알겠지? 수고했어. 왜?